이상하면 어디로 강남 내용치과 삐삐 꼬였네 들쑥날쑥해 교정해야겠네. 살았네 임플란트 좋아 좋아 친절하고 정직한 강남 내용치과 17년 한자리에서 당신의 치아를 지켜왔습니다. 가족 같은 마음으로 진료하겠습니다. 강남 내용치과는 별이 5개. 검색 엔진에서 강남 내용치과를 검색하세요. 검색 엔진은 뭐야? 그러니까 저 장우씨 배하고 저희 배하고 두 배 합치면 쌍봉낙타야.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후식을 위한 지식, 전쟁사, 문명사, 세계사의 장옹입니다. 이 정도면 좋은 목소리 아닙니까? 네. 이 방송을 듣는 방송 관계자 여러분, 문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전 싸게 움직이진 않습니다. 안흥구의 유스 하청공장. 네, 쉬었다가 왔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금 어디가? 이제 안흥구의 뉴스 하천 공장 제 33회 2부를 이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크리스마스 이브 아니고 안흥구의 그건 좀 아니다, 그치? 예. 네, 고마워. 그래도 토요대행진 2부라고 안 해줬어요. 네. 안녕하세요. 쇼쇼쇼 2부예요. 그러니까 성대모사가 어설픈 거 있죠. 어디다 대놓고. 아 근데 저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해봐 그러면 못해. 근데 그냥 흉내 내는 척 하면서 하면은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막상 흉내 낸다고 하고 보면 좀 아니고. 야, 딱 그 정도입니다. 어디다 내놓긴 좀 부끄러운 딱 이 정도. 그런데 말입니다. 자 이제 우리 2부의 주제는 또 KT로 갔어. 네. 테이프 끝났어. 이제. 그렇죠. KT로. 사실은 저희가 사실 플란데스계에서 KT 아현지사 화재에 대해서 30회 방송에서 이미 다뤘어요. 저희가. 근데 현재 지금 그런 사정이 있는데 지금 방송을 못 내보내고 있어요. 저희도 억울해요. 지금 녹음을 했는데 안 나가고 있어서. 그 이유는 오늘 이제 마무리 시점에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먼저 2019년 1월 8일 MBC PD수첩에서 지금 화재 발생 한 달이 정도가 훌쩍 넘어갔는데 지금 원인도 안 밝혀졌고, 그죠? 예. 좀 화재 사건을 중심으로 약간 PD수첩이 뭐 내부 영상 같은 것들을 좀 이렇게 했다고 국민들이 좀 경악했다고 해야 될까? 놀랐습니다, 진짜. 네.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살짝 한번 또 다뤄보도록 하고요. 도대체 물이 가득 차 있는 KT 통신구가 그죠? 5G를 선도하겠다는데 지금 이게 KT의 통신구가 맞는 건지 정말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저는 정확한 내용을 지금 잘 모르고 있는데 한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거를. 어제 그 PD 수첩을 보고 저도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네. 아니 근데 그 어쨌든 케이블이라는 것이 지상의 전봇대로도 이제 이동을 그렇죠. 할 거고요. 지하로 이제 도시는 대부분 이동을 하지 않고 광케이블이 이제 지하로 지나가지 않습니까? 저는 거기가 잘 정돈이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저도요. 와, 근데 거의 가슴까지 또는 최소한 허리까지는 물이 다 차 있더라고요. 그리고 왜요? 당연히 전선이 지나가니까 관리를 안 한 거죠. 전혀 안 한다고 네. 그렇게 어제 방송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KT 오늘 직원들한테도 그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 그게 원래 그렇게 뭐 매달 청소하게 돼 있었었대요. 몇 년 전만 해도. 근데 안 한대요. 그리고 맨홀 자기네 어디 있는지 모른대요 이제. 그 실제 이제 우리가 땅을 이렇게 걸어 다니지 잘 몰라서 그런데 그 지하에는 보면은 뭐 통신선도 있고 전기선도 있고 그다음에 가스선도 있고 뭐 그 심지어는 뭐 유관이라 그러나요? 석유 통로도 있을 수 있고 많은 그 선들이 사실은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런 지도를 만들어야 된다. 그 어디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그 각 그 기관이 다 달라가 파헤칠 때마다 다 하나를 다 뒤집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나로 이제 묶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옛날부터 이제 있었고 일부는 그런 작업들이 시도됐는 것 같은데 특히 그 중에서 이 통신선로구라는 것은
물론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이거는 한화가 끊어지면은 아예 통신이 두절돼 버리잖아요. 예, 지금 예. 오픈이 아현기지국 사건이 그런 예, 예. 사건인데 그게 만약에 사람들이 수시로 드나들면서 문제가 생기면 바로바로 이제 교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네네. 되기 때문에 그 공간이 확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제 PD 수첩에서 그 보여준 통신구는 정말 경악 그 자체였어요. 네. 물이 꽉 차 있고 그 안에 뻘 같은 것들이 막 오랫동안 사람들이 안 드나드니까 관리 자체가 안 됐다는 거고 그 통신구를 내려가는 사다리가 뭐 100개 중에 뭐 한 30개가 있을라나 없는 데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럼 갑자기 뭐 일이 생기면은 그 어떻게 사람이 번지 점프 해야죠. 잘못 들어가면 사람이 죽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체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모든 걸 방치해 놓고 있었던 게 KT라는 거죠. 제가 보기엔 불 날만한 거예요. 어제 그 방송 그 화면을 보고 깜짝 놀란 게요. 불이 충분히 날만하겠더라고요. 그런 식의 관리 상태라면. 그러니까 더군다나 그게 물이 청소를 얼마나 안 했는지 그냥 죄 썩어 있는 거예요. 악취가 너무 나는 거고. 그럼 거기에 사실은 거기도 일정 부분은 또 정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 사람을 들여 보내는 거예요. 저는 그 KT 경영진 그 태도를 진짜 비난 안 할 수 없는 게 거기도 어쨌든 자기네 직원들 또는 외주를 줬다면 외주 직원이라도 들어갈 거 아닙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디 그렇게 해놓고 거기에 사람을 들여보냅니까? 근데 위원님 궁금한 게 KT가 그 작년하고 재작년 보면 어디 흑자 경영을 했나요? 아니면 적자였나요? 아유 뭐 흑자 내시죠. 예, 엄청난 흑자라고 알고 있는데 이제 흑자를 이제 내는 게 이제 원인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제 이게 그겁니다. 사실 이 공영 기업이거든요. KT는 그렇죠. 예, 예. 우리 순수한 이익만을 계산해서 사는 그런 기업이 아니잖아요. 네네. KT가 원래 옛날에 공사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민영화를 거쳤지만 하는 일은 공공적인 요소들이 많잖아요. 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업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실 적절히 조화를 해야 되는 것이고 안전이라든지 국민의 그 안보라든지 이런 요소들은 반드시 고려돼야 되는 건데 우선 이게 어제 이 그 내용을 보면 인터뷰하는 직원들이 KT 직원인 줄 알았어요. 난 처음에. 아닌가요? KT 직원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KT 직원이 어딨냐 그랬더니 여기 KT 직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 아현기지국처럼 저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수리하고 그 고치고 또 그걸 계속 워치하고 있다가 문제 생기면 체크해서 조치를 해야 될 직원들이 KT 직원이 아니라는데 깜짝 놀랐어요. 전부 다 외주를 주는 거죠. 물론 이 관리하는 사람들을 외주를 줘가지고 경비나 이런 것들을 세이브하기 위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본사 직원이 그런 걸 관리 감독하고 해야 될 관리 인원들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모든 것을 그 사람들한테 다 맡겨놓고 KT는 도대체 손을 놓고 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어제 인터뷰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한 방송 속에 외주를 주는 업체가 소위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우리가 의심하는 그런 기업에 외주를 준 건데 이제 그거는 이제 다시 또 우리 방송 일정상 또 이야기를 지금 하면 김이 빠지기 때문에 나중에 다 아시게 될 거지만 이런 식의 관리는 이거는 방기라고 해야 되는 거죠. 완전히 그냥 손 놓고 있는 거예요. 이 상태라면 그동안 안 생긴 게 다행스러운 거죠, 사실은.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 그 정기적으로 좀 물도 빼주고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건데 뭐 일체 안 했다는 것이 뭐 어제 그 PD 수첩의 보도의 요지였죠. 요지였고요. 근데 이제 그 직원들을 해고하기 위해서 이제 노조가 동의를 해줬다는 거예요. 참 그것도 그 한심한 같은 거예요.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노조에서 그 동의 없이는 사실 많은 인원들을 일시에 해고하기는 힘들었을 텐데 사실 노조도 똑같은 노조가 아니다. 노조는 사실 자기 직원들을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만드는 단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직원들을 해고하는데 같이 사측하고 협조해서 해줬다는 거예요. 그게 대법원 판결에 나왔어요 또. 예, 참 창피한 일입니다. 아니 예. 근데 그 해고 명단에 자기들 이름 없었나 보죠. 없었어요. 그러니까 명단 쭉 해줬겠지. 보고 명단 쭉 보고 아이고 난 살았네. 그러고 이제 했냐. 근데 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이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인해서 억울한 죽음이 있었다 이런 말이 또 있습니다. 예, 그 PD 수첩을 어제 이제 자세히 보면
저는 정말 이 인명경시풍조라고 해야 되죠.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너무 사람들이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리 산업화가 되고 뭐 황금 만능주의 시대가 되지만 그래도 사람이 먼저잖아요. 그럼요. 어쨌든 사람을 위해서 다 존재하는 것들이지. 사람이 죽어가고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도 아무런 거기에 대한 대비나 조치를 안 하고 죽어가는 것은 그거는 당연한 것처럼 전 어제 그 PD 수첩에서 주는 그 우리들한테 주는 메시지가 상당히 컸다고 보는데 지금 황창규 씨 같은 경우는 삼성에서다가 왔다는데 어제 거기서 제가 보면 느낀 것 중에 그 황유미 씨인가요? 그분이 네. 그 삼성의 그 왜 그 삼성전 백혈병 환자 그분이 이제 그렇게 호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 몰라라 하다가 최근에 와서야 자기들 잘못을 인정하고 삼성에서 근데 그 당시에 그 백혈병이 걸릴 당시에 근무했던 그때 그 삼성전자 사장이 그 황창규 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유미 씨 그 부친이 되시는 분이 어제 인터뷰를 하는 내용도 봤는데 그걸 보는 순간에 야 이거 그때 그 지금 삼성에서 그분이 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황창규 씨가 KT에 가는 걸 보고 KT는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자기 딸이 그렇게 있을 때 그 거의 방치하다시피 하고 사과 한마디 안 하다가 떠나고 난 뒤에 그분도 사과를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그 KT에 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 자기가 참 어떻게 될지 걱정된다고 하는 그런 멘트를 하더라고요. 일단 8,000명 죽이고 시작했잖아요. 자르고 시작한 거죠. 죽인 그게 게. 죽인 거죠. 예. 결국엔. 그럼 또 잃긴. 그것도 보면 자르는 순간에 그분들이 이제 이미 죽을 거라고 더 심각한 건 사실 어떤 걸 예견하고 했다는 게 어제 난 PD 수첩 옛날 PD 수첩을 보는 것 같았어요. 이 과거의 PD 수첩 우리가 참 많이 보던 잘 나갔죠. MBC가 좀 많이 잘 나갔죠. 반성하고 바뀌었네요. 지금 네, 제가 지금은- 어제 보고 이제 PD 수첩 사는가 보다. 그래서 우리 이제 정치사들도 이제 PD 수첩 저 정도 수준이면 PD 수첩 이제 봐도 되겠다. 그래서 이야기했는데 각 옥상을 다니면서 옥상을 잠가는 옥상을 다 촬영을 했더라고. 그 왜 잠겼냐 했더니 이 해고를 하면 사람들이 엄청 아까 뭐 죽는 거나 마찬가지다. 네네. 사실 직장을 잃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만 죽는 게 아니고 가족들까지 다 죽이는 일이잖아요. 그 생계가 없어져 버리는데 그런 그 사람들이 그 어깨에 무거운 짐을 갖다가 견디지 못하고 사실은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도 높으니까 그거를 예상을 하고 옥상 문은 다 잠궜더라고요. 아예 자살할까봐. 그래서 사실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알고 했다면 그 나쁜 사람들이고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안 생기도록 해고 자체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8,000명이 무슨 뭐 어떤 기준으로 해가 잘라가지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를 해가지고 자기가 경영 성과만 올리려고 했는지 지금 보면 KT 직원이 없는 데가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그 관리해야 될 직원이 아무도 없는 데인데 그 해고해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이게 공사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순수한 사기업들하고는 개념이 다른 거거든요. 정말 국가와 그 우리 그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들이 당연히 해야 될 책임들은 하면서 이익도 같이 추구하는 게 공기업입니다, 사실은. 그러게요. 그런데 이거를 그런 안전이라든지 그 안보라든지 이런 거를 다 그냥 내팽개치고 오로지 기업 이익 극대화를 위해서만 인건비 줄이려고 사람들을 그렇게 해고를 했겠죠. 네. 그래서 자기 실적하고 자기 월급은 성과급을 이제 받아가겠죠.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고 그 죽음에 대한 진짜 인명경시풍조 사고는 이거는 있어서 안 될 일이다. 근데 이게 보면은 2014년 1월달에 황창규 회장이 취임을 했는데요. 불과 3개월 만에 8,300명을 자르는 거예요. 8,304명. 그러면 이거는 취임하기 직전부터 준비를 하고 들어갔다는 얘기죠. 이게 사실 그 8,304명의 명단을 작성하는 것도 그러니까요. 3개월 넘게 걸리겠어요. 아니면 위에서 이제 네. 다 작성하고 칼 쥐어서 들여보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요, 이 보면 지금 아까 청장님께서 그 통신국의 관리가 안 되는 그 흑자가 나는 것 자체가 바로 이런 이런데 통신국을 관리 안 했기 때문에 흑자가 난다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이 본인이 비용 절감을 해서 수익을 내겠다는 그런 성과주의가 먼저 앞섰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8천 이게 사실 저는 어제 PD 수첩 보도에도 나왔지만 이렇게 8,300명이 잘려 나가면서요 이렇게 조용했던 적이 없어요. 저기 몰랐어요. 현대자동차 뭐 예전에 그런데 구조조정하면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 혹시 저 쌍용 자동차 그때 해고 노동자 해고될 때 너무 너무 가슴 아프시죠? 전 현장에 가 있었습니다. 전 전쟁터에 와 있는 줄 알았어요. 진짜 노조 현장 한참 할 때 거기 갔었는데요. 와 진짜 저 군대에서도 경험 못할 정도로 진짜 살벌한 분위기가 거기에 연출이 됐었어요. 그렇게 다 시끄러운데 KT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누가 협조를 했겠습니까? 노조.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제가 노조를 해봐서 아는데요. 그러면 또 거기 어용 노조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저는 얘기를 전 이해 안 되는 분들이 계신 거죠. 저는 SK하고 LG 쓰니까요. KT는 그게 이렇게 안 되면은요. 네. 그 박자가 안 맞아질 거고요. 거기에 저는 사실은 노동부도 한몫했다고 봅니다. 얘네들이 나쁜 짓을 하면 가서 지도를 해야죠. 같이 가만히 있었으면 이건 진짜 문제가 있는 거죠. 당시 노동부는 뭐 고용부에 가까웠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뭐 대통령만 바꿔놨지 뭐 전혀. 어쨌든 뭐 그때 통신구 화재 때 또 억울한 죽음이 있었다고 그런 뭐 나왔다면서요. 아니 보니까 여긴 KT하고 전혀 무관하게 우리 이제 어쨌든 간에 이쪽 동네에서 화재가 나니까 그 아프신 분이 계셨나 봐요. 전화를 했더니 전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길바닥을 막 뛰어다니시다가 누구 전화기를 빌려서 간신히 119를 불렀는데 119는 뭐 몇 분 안에 금방 오셨나 봐요. 그런데 이미 뭐 29분, 30분 뭐 이렇게 해서 했는데 골든 타임을 놓치셨고. 그래서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급사하셨어요. 이거는 사실 KT가 지금 점심에 가가지고 식사해가지고 문제를 덮을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된 거는 이런 건 자기네들이 약간 제가 순간 약간 빙의가 돼 있었어요. 여기에 만약에 우리 가족이 아팠고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그 20분간 어땠을까? 정말 죽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죠? 전화는 안 되고 아프고 그 마음이 이해가 가네. 길바닥을 뛰어다니시더라고요. 화면을 보니까 그 연출한 걸 봤는데 저도 그 생각이 탁탁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굉장히 도시 생활에 익숙해진 사람이라 뭐 옛날 같았으면 어머님 아버님 들쳐업고 뛰었겠지만 그걸 못하고 길바닥으로 그냥 일단 쏟아져 나오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랬을 것 같고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뭐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우리 가족이었다면 마음이 어땠을까? 아마 20분이 막 이틀 갖고 그랬겠죠. 근데 뭐 어제 뭐 이제 서울대 법의학과 교수님께서 인터뷰를 좀 해주셨는데 사실 초기 대응만 잘했으면 생존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던 상황이었을 거로 추론이 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결국 KT는 남의 삶까지 이렇게 그냥 앗아갈 정도로 큰 화제를 내놓고서도 지금 사실은 전혀 뭐 끄떡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뭐 저도 영상을 다 보진 않았지만 어제 그 PD 수첩을 중간중간 이제 보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현재 그 화재가 발생한 KT 아현지사 통신구 외에도 KT는 전봇대까지 부실하게 관리했고 그리고 KT 서비스 직원이 떨어져가지고 옥상에서 그 큰 부상을 당한 경우도 있고 또 사망자도 발생했다는 그 영상을 봤거든요, 제가. 사실 이 앞에 내용들하고 일맥상통하는 이야기들인데 통신선로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봇대들이 다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전봇대를 보니까 반은 쪼개져 가지고 거기 올라가면 그냥 이 전봇대가 당연히 안 올라가더라도 옆에서 곧 무너질 것 같은 느낌. 전봇대가요? 눈만 흘겨도 썰어질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동안 안 그래요? 오랫동안 이게 이제 쓰다 보니까 뼈만 앙상하게 이 교체를 해야 될 시기를 이제 지났는데도 그런 인프라에 지금 투자를 하나도 안 한 거죠. 안전 불감증이죠, 사실은. 교체하면 돈 들어가니까 자기들 성과를 내는데 이제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까 그 통신구 관리도 물이 있으면 물을 빼줘야 될 거 아닙니까? 배수 펌프를 사용해 가지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선로도 화재나 이런 위험이 있는지를 수시로 사람들이 체크하면서 관리를 해야지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런 것도 하나도 안 돼 있고 어제 또 한 가지 또 놀라웠던 게 통신을 관리하는 무슨 그 KT에서 이렇게 정해놓은 게 이걸 한 번씩 봐야 된대요. 그래서 지붕에 올라갔는데 그 지붕이 어디에 그 위치되어 있는지 그런 전부 지도가 안 돼 있어 가지고 신규 직원이 그것도 다른
곳에 다른 일하던 지역에 직원이 있는 분인데 지금 사람이 없으니까 야 대신 가서 그냥 너해. 하니까 예. 그거에 대해서 상황을 모르는 사람들이 갔다가 지붕이 그 노후화된 지붕을 밟고 그게 밑으로 추락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진짜 사망이네요. 돌아가셨네요. 예, 돌아가셨어요. 젊은 직원이에요. 결혼도 앞두고 있었대요. 지금 보면 왜 그 정말. 지금 뭐 저번에 태안에 있는 그 하력 발전소 그 사실도 있었고 옛날에 전 지하철인가요? 그 지하철 도화에 문제가 됐던 예. 그런 우리 안타까운 젊은이들의 죽음들이 KT에서 사실 있은 거예요. 있었는데 다만 KT 거는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 사실 그런 이게 드러나지 않을 수 있었던 게 KT가 또 다시 언급이 될지 모르겠지만 KT가 많은 그 홍보비를 쓰거든요. 그 광고비라고 하죠 보통. 네. 그 언론사들한테 광고를 주면 언론사들은 숨겨주고 주는 그것이 일반화돼 있어요. 우리가 심지어 KT라고 치고 이거 네이버에 들어가서 이제 KT 사정을 보려고 하면 그 KT에 있었던 그 나쁜 기사들은 좋은 기사로 이거 기사를 덮는다 그러죠. 네. 그 기사를 전부 덮어가지고 나빴던 기사들이 다 밑으로 내려갑니다. 전부 다 회장이 잘했느니 뭐 KT가 어떻게 무슨 일을 잘했느니 하는 기사들로 도배를 했는데 그게 다 광고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 그 기사하고 광고하고 바꾸는 거예요. 네. 이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던 것을 어제 이제 MBC 그 PD 수첩에서 그 부분들을 이제 드러낸 거죠. PD 수첩에서 저 정도 했는데도 오늘 받아쓰는 언론이 거의 없어요. 그래요. 예. 즉 KT가 광고주로서의 역할이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보세요. 지금 청장님께서 뭐 기사로 기사를 덮는다고 그러셨죠. KT 신입사원이 점자책 그 배포한 거 어디 뭐 단체에 기부한 거 이런 거 기본적으로 대여섯 개 올라와 있고 5G 무슨 로봇 뭐 카페 만들었다는 거 대여섯 개 황창규 회장이 다보스 포럼 관계 뭐가 그렇게 대단한 기사라고 한 열 몇 개씩 올라와 있고 이게 지금 그 KT에 관련해 가지고 기사를 쏟아내주는 언론사들도요 제가 보기엔 공모자들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지금 진실을 알려줘야 되는 사람들이 이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광고는 많이 했나 본데 시설 투자는 거의 없다고. 그렇죠. 네. 광고 선전비가 저희 재무제표 찾아보니까 1,800억 정도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공식이고 뭐 다른 예, 것도 광고 뭐 있겠죠. 선전비가. 네. 예. 근데 전봇대 100억만 해도 그거 충분히 그거 거기다 안 쓰고 거기다 써도 그 애들 안 죽이겠어요 보니까. 거의 100억이면요. 네. 제가 알기로 전봇대 리모컨으로 누르면 전봇대 삐 올라가다 삐 내려다 자동화 시스템까지 갖추지 않을까. 그렇죠. 예. 어쨌든 뭐 거의 전 분야에 대해서 외주화를 실시했다고 하는데 지금 그 상태가 어떻습니까? 실태가. 그 이제 외주화의 결과가 PD 수첩에 나오듯이 KT 직원이 하나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예. KT 직원은 어디 있어요? KT 직원 없어요 그러잖아요. KT 직원이 없이 자기 외주 직원들만 전부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됐는지 안 됐는지도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이거는 방치죠, 방치. 그치. 완전히 손을 놓고 있는 거예요. 관리 감독도 없이. 그 쉽게 말하면 거기서 돈은 안 나온다 이거죠. 그렇죠. 돈 더 갈 일만 있는 네. 거죠. 관리를 방치하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사실은 그게 돈을 버는 길이거든요. 근본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국가 전체에 미치는 그 피해는 돈으로 환산하기 힘들 거예요 아마. 맞습니다. 이 아현기지국 사건에서도 아까 사람 목숨 그거는 별개로 하고 그 나머지 그 피해 입은 그 상인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거 돈으로 환산하기 진짜 힘들 정도의 피해를 가져오는데 그 몇 푼 아끼고 자기 실적 올리려고 정말 중요한 인프라에 갖춰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은 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뭐 어떤 그 이번에 그 아현기지국 그 사건만 보더라도 거기 새로 설비 투자 광통식만 새로 까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특정 업체라고 저희가 30회 때 예, 그 녹음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밝히면 너무 김셀까봐 저희가 지금 그러고 있는데요. 입이 근질근질해 미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근데 이 외주화가 사실 저희는 이 KT의 그 외주화에 큰 함정이 있다. 이거를 알면은 사실은 더 큰 그런 사회적 논란이 일어날 건 뻔한데요. 저희가 어쨌든 다음에 그 다른 뭐
김안색에 잘 준비해가지고요. 네네. 예, 더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KT가 1년에 광고비로 1,800억을 쓴다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얼마 전 뉴스에서 그게 등급별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기지국별로. 그때 저희도 방송을 했습니다만 뭐 이렇게 4급에서 뭐 A, B, C, D 뭐 이렇게 등급인데 얼마 전 JTBC 뉴스에서 그 등급 조정이 됐다는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그 정보통신부에서 지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가 그렇죠? 네. 거기에서 이제 그 조정을 새로 해서 그 등급에 맞는 적절한 등급에 맞게 관리가 되도록 아마 지금 최근에 조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너무 화가 나는 거는 사실 노후된 전봇대, 그다음에 청소 안 되는 그 케이블관,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힘들게 억울하게 죽음을 맞으신 분, 이런 거를 사실 뉴스에 나와야 되는데 등급 조정이 됐다는 뉴스를 보내주신 우리 언론사분들께도 아주 깊은 감사의 말씀을 여기서 우리 또 드리고 여기 싶습니다. 네. 선언합시다. 네. 저 KT 광고 안 받는 걸로. 1,800억 중에 우리는 100만 원도 안 받는 걸로. 100만 1억이건 10억이 들어와도 저는 절대 받지 않겠습니다. 지금 댓글에 난리예요. KT 저기 그 뭐죠? 그 통신사 교체하겠다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뭐 KT는 저희 광고 주는 게 아니라 고객들 떨어지는 것부터 막아야 될 거예요. 근데 이제 KT를 교체하면 이제 사실 국가기관망이기 때문에 KT를 많이 써줘야 되긴 해요. 그런데 이제 부도덕한 그 사주가 아니고 경영진을 바꿔야죠. 그래서 아주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과연 여기에 수장이라고 지금 일컬어지고 있는 황창규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겠습니다. 그는 누구인가? 네. 황창규. 예, 이런 분들은 보통 그 출신이 명확해요. 네. 삼성이죠. 네. 예. 참 우리 시대 삼성이 참. 예. 그런데 그 어제 그 PD 수첩에서도 이 부분을 깊이 다뤘더라고요. 다를 안 보셨는 모양인데 어제 이분에 대해서 이제 쭉 했는 걸 우리도 뭐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우리 방송에도 앞으로 나오겠지만 이분이 이제 자기가 소위 말해 항해 법칙을 만들었다. 거기서 MBC에서 삼성에서조차도 그게 어떻게 항해 법칙이냐, 삼성의 법칙이면 삼성의 법칙이지. 이 반도체 메모리 D램 그 64 D램 뭐 몇 D램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걸 이제 배식 이렇게 이제 계속 올라가게 만들었다는 건데 그게 이제 집적도가 높아지는 그런 걸 만들었다는 거겠죠. 메모리 D램이. 근데 그거를 자기 이름을 따가지고 뭐 항해 법칙이라 그랬다고 해서 그게 삼성 법칙이 됐든 이건희 법칙이 돼야 되지 왜 항해 법칙이냐. 이렇게 이제 삼성에서도 그걸 가지고 문제 삼았는데 그때부터 이 사람이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사람 같아요. 말짱홍이네.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이제 평가들이 있는데 어제 그 PD 수첩을 보면서 이 모든 성과 만능주의, 자기 실적 위주, 왜 그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학교 다닐 때 이제 공부 잘하기 위해서 모든 관계 뭐 그냥 학교에서 해야 될 액티비티 같은 거 전부 다 포기하고 아예 지만 알고 뭐 막 음악 시간에도 음악 안 하고 앉아가지고 공부하고 막 이런 그 체육 시간에도 앉아가지고 자기는 뭐 시험 나오는 거 공부하고 이런 스타일일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상당히 그 편협된 생각을 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모든 다른 사람들은 안중이 없는 거죠. 자기의 성과만 좋고 자기만 잘 평가받으면 되고 자기가 돈 벌면 되는 그런 주위의 사람 유행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통신구가 지금 이렇게 엉망진창인 거와 이렇게 메모리 반도체 집적도가 2배 증가하는 거, 수익 2배 증가하는 거 이런 거라고 비교를 해놓고 보면은요, 이분은 딱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남들한테 보여주는 겉에 수익이라든지 평가라든지 이런 거는 포장을 해서라도 높게 평가를 원하는 거고요. 뒤에 이런 이면에 있는 이런 그런 것들은 뭐 언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감춰지게끔 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참 이게 걱정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이게. 근데 우리 지금 그 삼성 반도체 하면 또 안타까운 일이 있잖아요. 근데 그 얘기도 좀 나왔다면서요. 그럼요. 아까 지금 미리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아까 황유미 씨 그 사건인데 그게 이제 이 황창규 씨가 그 삼성에 있을 때 그 사건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도 끝까지 사과 안 하고 결국은
최근에서 지금 현재 한 사람이 이제 했다는 것이고 네. 더더욱 큰 문제는 이분이 이제 사실 KT에 처음에 이제 들어올 때 그 과정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무슨 이야기가 있었나 하면 그 박근혜 정부 때 그 박근혜 정부의 그 실세로 알려졌던 사람들의 추천으로 이 사람이 들어왔고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 최순실 그 국정농단 사건에 관련해서 그 KT에 이제 소위 최순실 인사라고 해가지고 박근혜 인사를 내려보내는 사람들을 둘이가 받았다고 해서 알려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때 이제 한 사람은 이동수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그 신혜성이라는 사람인데 이분들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그 KT의 홍보비가 그러니까 광고 선전비가 아까 1,800억이라 그랬는데 이게 곧 본사만 이야기고 자회사까지 다 포함하면 아마 훨씬 더 될 거예요. 광고를 이제 이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그 당시에 그 최순실 그 광고계의 그 플레이그라운드라고 네네. 차은택 씨가 만든 광고 회사가 있었잖아요. 그쪽으로 광고를 이제 몰아주도록 했다는 건데 결국 그 자체가 뭐냐면 이 최순실 그 게이트의 그 한 복판에 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했고 왜냐하면 그 사람들 인사를 다 받아가지고 했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해고 아직 방송이 안 나갔지만 그때 우리가 언급했던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 회사에 대해서도 그 회사가 사실은 그 회사입니다. 그 이 광고를 받아갔던 회사에. 플레이그라운드. 어쨌든 지금 황창구 회장이 최순실 그 국정농단 그 사태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고 뭐 인사청탁 문제도 좀 있고 재판에 그 증인으로 출석도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이 이야기는 다음에 또 다루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수야 씨가 나가라고 막 그래가지고 지금 황창구 당신 지금 수야 씨 때문에 사는 줄 알아? 지금 한 주 살았다. 아니 지금 수야 씨 여기 그 빌딩 수야 씨한테 감사드린다고 좀 말씀드려주시고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를. 죄송한데 여기 계신 KT 텔레캅. KT 텔레캅 분들이십니다. 텔레캅 분들이죠.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네, 위원장님. 황창규 회장이 그 어제 그 PD 수첩 맨 앞에 보니까 영어로다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뭐라고더라? This is wonder 5G 이렇게 하고 I will be living, we will be living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5G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의 세상과 저기 삶과 함께할 거라고 그러는데요. 미국에다 팔려고 그러나 보죠? 아니 5G가 우리들의 삶과 함께하는 거는 좋은데요. 저희는 진짜 황창규 회장이 만드는 5G하고는 함께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 식이라면. 왜냐? 함께 살자고 하는 일인데 자 보십시오. 그 통신구에 그런 자기 직원들 들여보내고 싶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들여보내고 싶으면 자기 자식이라면 그렇죠. 그런데 안 들여보낼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 그렇게 통신구 그렇게 물 꽉 차게 자기 집 그렇게 더럽겠습니까? 안 쓰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도 직원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정리를 다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더 이상 KT라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일 없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여태까지 했던 일에 대해서도 깔끔하게 책임지십시오. 저도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이게 아무리 뭐 민주화가 된다고 해도 좋아했지만 여기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는 그 데자뷰 현상을 느끼면서 요 언론 탄압 이게 눈에 보인 탄압이 아니라 언론 광고 탄압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을 만한 언론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요 저희 방송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좀 널리 좀 주변 분들에게 좀 많이 전파 좀 해주시고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좀 많이 올려서 좀 서로 나눠 공유해서 좀 저희 방송을 많이 들어서 이거 좀 정확히 아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선생님. 그래요. 하여튼 뭐 이 KT 문제는 앞으로 좀 더 다룰 수 있는 시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빌딩 관리인 아저씨가 빨리 지금 재촉을 하니까 KT 텔레콤. 저희가 뭐 제가 미리 약간 단어 한 3개 정도만 말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예고 오늘 말 못한 거 최순실 지금 68억 거기까지만 얘기를 하고 저희가 다음에 아는교수 사천공장 34회로 더 재미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고생하셨네요.